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업종은 정말 어렵죠. 조선업종은 저도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업종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조선업종 플레이하는 친구들 보니까 뭐 어디선가 뭐 내부 정보를 되게 빨리 듣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주가 곧 나온다더라 뭐 이런 걸로 이제 플레이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미리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당시에 PBR 기준으로 좀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저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우선 이제 매크로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이게 조선업종이 되게 힘든 게 유가 플레이랑 똑같아요. 그 유가를 우리가 전망해서 잘 될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유가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데 굳이 왜 조선업을 사야 돼? 그냥 S오일이랑 정유를 사거나 화학을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유화학을 오히려 플레이하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엑시트 할 때 우리가 유가가 박살이 날 때 그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파는 게 조선건설을 먼저 팔아요. 특히 조선도 그렇고 건설은 뭐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이제 급감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크로 사이클에 따라서 현재 주가 급등 국면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2011년부터 2020년도 거의 한 10년 동안의 평균 PBR이 0.9배예요. 1배 수준이 안 됐다는 거죠. 유가가 하락 안정기에는 이제 0.7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2011년도부터 14년도의 평균 PBR은 한 1.2배 수준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해양 플랜트가 좀 나온다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올해도 하반기에 해양 플랜트가 나오겠지만 과거 1.2배에 주던 업황만큼 지금 긍정적으로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2005년에서 2007년도처럼 상승 사이클이 엄청나게 터질 수가 있느냐는 건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2005년, 2007년도 잘 보시면은 중국에서 그 물량을 엄청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커지던 어떤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올림픽까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매크로 사이클이 중국으로 이제 원자재가 빨려 들어가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선 쪽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이클 발주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당시에 어떤 초호황으로 국면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연 수요가 좀 발주되는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멀티플이 PBR이 한 1배에서 많이 가봤자 한 1.1, 2배면은 뭐 맥스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만약에 틀리려면은 이제 보통 뭘 보냐면 사람들이 신조선가랑 중고선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중고선가가 먼저 움직여요. 발주사들이 그 해운선사들이 급하면은 먼저 중고선을 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선가가 최근에 이제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클락슨 중고선가 지수는 2012년 이후로 최고치로 지금 올라왔고 최근 3개월에는 25%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선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거기에 중고선을 사면서 새로운 배에 대한 발주도 이어지게 되면 신조선가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신조선가라고 하는 거는 조선사가 이제 발주를 받을 때 나 이제 이 가격에는 발주 못 받아 가격 더 올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조선사가 어느 정도는 일감이 좀 차 있어야 돼요. 일감이 차 있어야 예전에는 이제 2년 한 6개월치 정도의 일거리가 차 있으면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하는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내려보면은 핵심 지표는 첫 번째 반등은 중고성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조성가인데 그걸 보더라도 멀티플 PBR 밸류에이션을 좀 같이 봐야 된다. 그나마 이제 타켓 PBR이 이제 1.2배 수준까지 나올 수 있는 그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중소형 선박에 여기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초호황기 초입 당시에 이제 PBR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이상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항상 의문이라 가지고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제 PBR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연간 추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분석하죠. 요때 당시랑 지금 시절, 요때 당시랑 지금 시절과 어떤 PBR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만큼 업황이 비슷할까. 그래서 이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과거 역사 공부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과거에 이 기업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줬지? 그때 왜 그렇게 봤지? 지금은 어떻게 비교하면 지금이랑 좀 비교하면 비슷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리컬한 기업들은 대부분 PBR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성가 지수가 견조하다 보니까 운임지표도 견조하고 중고성가 지수가 견조하다 보니까 이 중고성가 지수가 빠진다면 이 조선업종은 주가가 이제 또 한번 급하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다. 중고성가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신조성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그건 이제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뭐 이번에는 중고성가가 아닌 신조성가가 먼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로직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금도 신조성가가 먼저 중고성가가 먼저 반등을 하고 신조성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리고 중고성가가 먼저 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고성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 조선업종들은 조정이 될 거다. 그래서 핵심 지표는 중고성가이고 수주 지금 목표 달성률을 보게 되면 목표 달성률을 좀 고려를 해서 보면은 신조성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지표를 보고 할 때는 이 중고성가가 핵심인데 이런 지표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클락선에서 이제 데이터가 유료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서 그냥 매주 중고성가를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목표가에 대한 어떤 기준 잣대는 과거 업황을 비교하는 PBR에 대한 그 프리미엄에 얼마나 줄까. 이거를 고려하시면서 플레이하는 게 기본 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조선업종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겠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잘 보시면서 조선업종을 투자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플레이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그리고 유가와 이렇게 연동된단 말이에요. 유가 올라가면은 해양 플랜트랑 뭐 물류 동량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신조선가나 중고성가가 먼저 움직이지 이런데 이 중고성가가 좋아지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세전이익 여전히 적자잖아요. 이 지금 현재 수주받은 거는 내년 내후년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PBR을 기준으로 자꾸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면서요. 조선업종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